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모의고사 아직 안 보셨죠? 예, 모의고사 언제 보시나요? 4월 28일. 다른 학원은 이제 다 모의고사 3월 25일 날 다 받고요. 이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이제 그 학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 예? 아니, 안 나오고 싶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 뛰어내리고 싶죠, 뭐 하고 저 5층에서. 예. 그래.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전주에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모의고사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오늘 우리 188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예, 가지고 계신 기본서 188페이지입니다. 4번 제목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절 제목에다가 우리 별표를 하나 하시겠습니다. 별표 한번 해주시고 뭐 주제로 보면 그렇게 썩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험에는 이제 꼭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그 난이도로 말하면 이제 하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죠. 예, 그래서 그 꼭 득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일단 이전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고, 이제 절차만 좀 아시면 되는데 20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기 10일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노조구청장, 가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전 후 등록관청, 거기도 채색을 한번 할게요. 이전 후 등록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사무소 이전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냐면 뭐 가령 여기 강동구라고 이제 하고 여기 이제 하남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강동구에 있다가 강동구로 이전하는 것도 이전인가요? 사무소를? 네, 이런 것도 이전이지만 강동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요? 하남시로 가는 것도 뭐예요? 이전은 이전이죠. 근데 위에 이전과 아래 이전은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이전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거니까 뭐가 바뀔 일이 없어요. 등록관청이 바뀔 일이 없는데 아래 이전은 뭐가 바뀌어요? 등록관청이 바뀝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죠? 강동구에서 하남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며칠 안에 신고를 할 거죠? 10일 안에.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어디다 신고하면 되겠어요? 그냥 강동구에다가 신고하면 되겠죠. 근데 요 경우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냐면 하남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왜 하남시에다 해야 되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얘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강동구청장은 가지고 있던 개공에 대한 정보, 서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보내줄 수밖에 없네요. 하남시장한테 보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신고를 얘한테 했으니까 강동구는 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신고를 받은 누가? 하남시장이 누구한테? 강동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 요청받은 강동구청장은 지체 없이 하남시장한테 뭐를 보내준다? 서류를 다 보내준다. 이때 이제 서류를 보내줄 때 좀 남기고 보내주겠다 아니면 전부 보내주겠다. 전부 보내줘야 되겠죠. 그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2항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뒷장을 넘겨보세요. 190페이지. 거기 박스에 보니까 이전전에서 이전으로 보내주는 서류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남기는 게 없이 다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점 끝부분에 있는
등록대장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등록대장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등록대장은 종전에 누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보내주는 서류, 이전 전 관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전 후 관청에 보내주는 서류를 등록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밑에 이제 뭐 서류들도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전부 보내주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189. 하단 보시면 이제 이전 신고시 제출 서류 이렇게 있는데, 2번 항목에 보니까 등록증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 등록증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등록증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다가 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죠? 원래 누가 갖고 있었죠? 등록증은 개공이 가지고 있었죠. 개공이 갖고 있다가 뭐 할 때 제출? 이전 신고할 때 제출. 그러니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한다는 건 이제 첨부하는 그런 서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끝 부분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전자적 신고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죠. 전자적 신고는 될 수 없다. 이게 좀 중요하고, 왜 전자적 신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등록증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문 신고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 개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그 아까 우리 보셨던 등록대장이랑 지금 말씀드리는 등록증이랑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대장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거? 관청에서 가지고 있던 거. 그래서 서로 보내주는 거죠. 관청에서 관청으로 보내주는 거. 등록증은 누가 가지고 있다가? 개공이 가지고 있다가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이 된다. 등록대장과 등록증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등록대장 자리에 등록증 들어가거나 등록증 자리에 등록대장 들어가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그렇게 좀 기억하실 거고. 190페이지 가시면 이제 위반시 제재해서 그 이전 신고도 하나의 의무거든요. 의무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재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얼마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있나요? 없고요.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른쪽에 191페이지 오시면 문제 하나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가로가 또 나왔는데 가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랬죠. 근데 보니까 그 두 번째 가로에 보니까 그 문항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군들을 좀 보니까 무슨 령 아니면 무슨 영이네요. 국토부령 아니면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국토부령이 몇 개, 대통령이 몇 개? 국토부령 3개, 대통령령 2개. 그러면 국토부령이네. 그렇게 푸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3개면 그게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국토부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보면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가로 소재직 하나라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주된 사무소에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국토부령, 대통령령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2개 이거 가지고 풀어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그 하나의 절차잖아요, 절차. 이제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절차를 말하는 건데 절차를 대통령이 정한다는 게 좀 격이 안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준, 원칙 이런 거를 주로 정하지 절차는 주로 누가 정한다? 장관들이 정하는 게 그 맞겠죠, 그죠? 그 급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풀어내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차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하고요? 국토부령 장관의 명으로 이제 정하고,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대통령령 이렇게 이제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지난주 3주차 프린트 갖고 오셨죠? 그거 좀 잠깐 꺼내 볼게요.
3-2페이지에 노마자 4번에 보시면 3-2페이지에 노마자 4번에 보시면 이전 신고가 나와요. 3-2페이지 노마자 4번에 이전 신고 있는데 그 표를 좀 박스를 완성을 좀 해볼게요. 이전은 두 가지가 있죠. 관내에서 움직이는 경우하고 관외로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관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전 먼저 신고 먼저. 이전 먼저. 무조건 이전을 먼저 하는 거죠. 거기 이전 옆에 신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신고 밑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신고는 며칠 안에 하죠? 10일 안에 합니다. 신고는 10일 이내. 사후 신고. 밑에도 똑같은데 일단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이제 적격을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적격을 검토한다는 건 사무소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사무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법상 쓸 수 있는 건지를 본다. 이런 얘기를 그걸 적격 검토라고 하고요. 이제 적격 검토한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거기 가로에다가는 뭐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맞겠어요?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 준다거든요.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좀 하나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제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종이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유료 무료 유료로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돈 받는다, 행정수수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는 그냥 등록증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에 보니까 기재사항을 변경 후에 다시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소위 이제 수정교부를 말해요. 뭐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이제 소재지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요 예외는 유료, 무료. 무료. 요건 이제 무료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원칙으로 해주는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예외로 하는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우리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예외로 하는 공무원이 잘해주는 건데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공무원이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원칙적으로 해주는 공무원이 수입자보니까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이게 이제 9,000원 받거든요.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입장이 다른 거고 밑에 등록관청 외로 빠질 때는 이전을 먼저 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할 때 어디다 신고하는 그래서 이전 전, 이전 후, 그 기간은 며칠 똑같고요. 10일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죠? 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종전관청에서 이제 이전 후 관청에 보내줘야 될 필요성은 새로운 관청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새로운 관청에서 그 등록 대장을 또 만들면 그건 신규 등록이지 이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관청에서 가지고 있던 대장을 보내줘야 그게 이제 소위 이전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내주고 그냥 새로운 관청에서 또 다시 등록 대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신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제도 자체가 부정되는 거니까 서류를 보내줄 수밖에 없다. 서류를 주고받고 하면 적격을 검토한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 밑에 거는 아예 뭐가 바뀐 케이스예요. 등록 관청이 바뀐 거니까 관청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등록증 재교부로 갈 수밖에 없고 밑에 이제 가로에는 등록증 재교부 써주시고 이렇게 제자가 붙으면 무조건 돈 내야 된다, 그죠? 그럼 유료 무료 유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문제 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며칠 10일 안에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전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항상 등록관청은 변경된다. OX, X.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 항상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항상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 행정수수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내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죠? 이제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 예외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제 기본서로 오신 다음에 책 우리 193페이지 오시고요. 5절에 휴업 폐업 신고 있는데 거기도 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5절
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고 여기도 늘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나오는 문제는 득점하셔야 돼요. 되게 쉽게 나오니까. 예. 휴업은 어떻게 하는 게 휴업이에요? 좀 쉬는 거, 쉬는 거. 예. 그 다음에 폐업은 어떻게 하는 게 폐업이죠? 아예 관두는 거. 예. 그걸 이제 폐업이라고 하는데, 이전도 신고하듯이 휴폐업도 신고하는데, 이전하고 휴폐업 신고는 완전히 다른 게, 이전은 사후 10일 안에 신고했잖아요. 예, 근데 휴폐업은 사전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21쪽 1항. 개공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개공이 휴업을 자주 합니까? 매주 하죠, 매주. 매주 하잖아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휴업해란 말. 그러면 하루를 쉰다라고 생각하고 또 연휴 때는 계속 쉽니까? 예, 뭐 명절 때도 계속 쉬고 그러면 우리가 휴업을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속해서 얼마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3월 초과할 때, 3월 초과. 그럼 이거를 거꾸로 바꾸면 몇 월 이내에서 하는 휴업은 3월 이내, 그러니까 3월까지는 뭐 없이 신고 없이 그냥 쉰다 이거예요. 그냥 쉬어. 근데 얼마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고요? 3월 초과. 그러면 우리가 휴업 신고를 하는 케이스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3개월을 넘도록 쉬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충 그렇죠? 그래서 아주 드문 케이스고 밑에 줄 내려오시면 폐업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뭐 할 때 재개 신고해야 되고 그런데 그 재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라고 표현했어요. 하고자 하는 때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사전에.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그럼 이것도 신고인데 이 신고를 무슨 신고라고 하냐면 변경 신고, 변경 신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 신고는 기간을 연장할 때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휴폐업과 관련한 신고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무슨 신고 있죠? 휴업 신고 있고 폐업 신고 있고 또 재개 신고가 있고 변경 신고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고요. 2항에 보니까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어느 개공이 휴업 신고서를 하나 써갖고 왔는데 휴업 기간을 20년으로 써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돼. 20년 동안 등록 대장을. 근데 그건 너무 좀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하면 안 돼. 6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그 부득이한 사유에다가 밑줄 한번 잡을까요? 부득이한 사유. 그 부득이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양이 있고요. 요양은 뭐에서 쉬는 거를 요양이라 그래요? 아파서 쉬는 거. 그 다음에 이병. 이병은 뭐 하는 거? 이제 군대 가는 거. 군대를 어떻게 가냐면 현역으로 가는 거. 그리고 취학.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취학은 이제 학교 가는 거. 요양, 이병, 취학. 요 3가지가 무슨 사유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 3가지가 없으면 이 3가지가 없으면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휴업은 몇 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네요? 3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휴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휴폐업과 관련한 신고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있어요. 일단 무슨 신고 있죠? 휴업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재개. 그리고요 변경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 신고. 이렇게 한번 좀 4가지를 정리해 드릴 건데 휴업 신고는 몇 월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 그랬지 아까? 3월 초과할 때. 그럼 이 표현이 좀 중요하고 3월까지는 그러면 뭐 없이? 신고 없이 그냥 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때도 즉 휴업 신고할 때도 우리가 등록증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첨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첨부는 아까 우리 이전 신고할 때도 등록증 첨부한다 그랬죠? 예,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랬죠? 뭐 때문에? 이제 재교부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뭐를 바꾸려고? 소재지를 바꾸려고. 예, 근데 이거는 왜 첨부하는 거지? 뭘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휴업 중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뭔 또 일을 하고 싶진 않죠. 네, 쉬고 있는데 빌려주고 싶죠. 빌려주고 싶으니까 그걸 갖고 있지 말고 반납해라 이런 의미로 반납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얘도 뭘로는 절대 안 돼요. 전자적 신고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고 요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럼 전자적 신고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문해서 직접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해라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 재개 신고는 일을 다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로도 가능한데 예, 일단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재개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줄 거거든요. 즉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찾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재개 신고는 방문 신고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한 밤 12시 정도에 재개 신고를 갑자기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면 되니까. 그럼 찾아오는 건 언제 찾아오면 돼요? 다음 날 뭐 8시 50분쯤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무원 출근하면 즉시 찾아오고 걸어놓고 일을 하면 되죠. 문제는 찾아오는 것과 신고하는 거를 별개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것도 잘 나오고. 자, 재개 신고를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전자적으로. 찾아오는 건 다음 문제니까. 예. 변경 신고는 기간을 뭐 하는 거냐면 이건 연장하는 거고요. 좀 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는 단축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 폐업 신고는 네, 중요한 게 사전에 해라라는 게 중요해요. 사전에. 예. 사전. 예. 포인트. 예.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신고 아니면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고 폐업. 예, 신고하고 폐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데 등록증이라는 걸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첨부는 또 위에서 첨부하고 또 달라요. 요거하고는. 예, 요거는 잠시 관청에다가 보관시키는 거고 이거는 왜 첨부하는 거예요? 아예 반납하는 거죠. 아예 반납. 예, 그러니까 휴업 이후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또 빌려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시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반납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도 무슨 신고로는 안 되고요. 전자적 신고로는 안 돼. 정리하면 휴업과 폐업 신고는 둘 다 뭘로 안 돼요? 전자적으로 안 되는데 무슨 신고와 무슨 신고가?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가 전자적으로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시험에 여러 차례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 상단에 문제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공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라고 했는데 그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니까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1번은 맞았습니까? 예. 2번.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변경 신고한다는 것은 기간을 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연장하는 건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OX, X 뭐가 틀렸어요? 등록증은 가 있죠. 관청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첨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것도 아니고 3번 중개업 재개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4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징집으로 인한 입영은 현역으로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초과해야 되겠나요? 당연히 초과해야지. 그래서 휴업할 수 있는 게 맞고 앞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이런 게 없고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그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5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한다고요? 즉시 반환. 거기 즉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시고요. 이 즉시는
우리 법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 예. only 한 번만 나온다. 어디서 나와?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시간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전부 지체 없이예요. 예. 그러면 지체 없이하고 즉시하고 뭐가 더 빨라요? 즉시가 더 빠르죠. 그래서 즉시는 딱 한 번만 쓴다고. 여기서만 쓰고 다른 데서는 무조건 뭐를 쓴다고? 지체 없이. 시간적인 긴박성을 나타낼 때는 지체 없이를 주로 많이 쓰고요. 즉시는 여기서 한 번만 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즉시라는 단어를 쓰면 틀리는 거네?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죠? 즉시하고 지체 없이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시간의 긴박성이 훨씬 빠른 게 뭐예요? 즉시. 어느 정도 절차를 좀 거쳐서 해주는 게 지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점심시간대에 가가지고 재개신고를 했다 이거 점심시간대. 그럼 공무원이 밥 먹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밥 먹지 말고 주는 게 뭐야? 즉시야. 예, 밥 먹지 말고.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밥 시간에 밥 먹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오시죠 해도 되는 게 뭐야? 그게 지체 없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게 지체 없이고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즉시해 주는 게 즉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간판 철거의 의무. 21조의 2. 1항에 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세 가지 원인을 주고 있어요. 간판을 철거하는 거. 첫 번째 뭐 했을 때?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 뭐 했을 때? 폐업 동그라미. 세 번째는 취소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 다 동그라미 하셨어야 돼. 이전, 폐업, 취소. 그 세 가지 공통점. 간판이 필요 없어졌다. 네, 간판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간판을 지체 없이 뭐 하라고? 철거해라. 뭐 이런 얘기고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이제 등록관청이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무슨 집행? 대집행. 거기 행정대집행법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거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민사집행법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간판을 철거하는 법은 무슨 법이다? 행정대집행법이다. 그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린트 잠깐 다시 볼게요. 그 휴폐업 신고 관련해서 노마조 5번에 3-2페이지 노마조 5번 휴폐업 신고. 왼쪽에 이제 휴업이 있고 오른쪽에 폐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휴업은 몇 월 초과할 때만 3월 초과, 3월 초과 할 때만 신고하죠. 밑에 기간은 휴업은 원칙적으로 몇 월 이내에서만 가능하죠. 6월 이내, 그러니까 6월 초과할 수 없고요. 원칙이 그런 거니까 예외도 있나요? 예, 그 예외가 세 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요양, 입영, 취약. 그렇게 세 가지 있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신고의 성격은 둘 다 사전 신고들이고 밑에 보니까 둘 다 뭐를 첨부해가지고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 왼쪽 오른쪽 둘 다 채색하겠습니다. 그거 좀 중요하고 휴업도 폐업도 무조건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따라서 무슨 신고만 가능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무슨 신고는 불가하고 전자적 신고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휴업 신고가 들어가면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왜 살아있죠? 휴업한 거니까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폐업 신고가 수리되면 등록의 효력은 뭐 되죠? 소멸됩니다. 그러면 폐업 이후에 중개업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처벌이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문제로 내려갑니다. 휴업 중 업무 재개 시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OX. 자, 일단 그 밑에 문제를 좀 볼게요. 다 틀렸습니다. 자, 개공이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항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X. 자, 밑에 거 왜 X? 항상 신고하지 않잖아요. 항상 신고하지 않아요. 언제만 신고하지? 3월 초과. 그럼 밑에 거 X죠? 그럼 위에 것도 X인 거예요. 자, 왜 X? 휴업 신고를 했을 때만 재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만 재개 신고를 한다고? 휴업 신고를 했을 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를 관청에다가 반납했을 때, 등록증을 반납했을 때만 재개 신고하는 거지. 찾아오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 가령 한 달 쉬고 있어요. 한 달. 예, 한 달 쉴 때 그냥 쉬나? 예, 그냥 쉬고 있는데 일을 다시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1, 2번 다 틀린 거 X. 예. 두 번째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자, 세 번째, 휴업기간인 개공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은 뭐 가령 3개월로 정할 수 있어요? 5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X.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죠. 몇 월까지만 가능해. 6월까지만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자, 밑에 폐업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나. 달랑 한번 끊어볼게요. 폐업 신고는 글자 그대로 언제나 가능합니까? 뭐 특별히 제한이 없을까요? 예, 언제나 가능해요. 나한테 특별히 불리한 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폐업은 언제나 가능한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업무 정지 중에는 불가하다. OX. X. 업무 정지 중에 폐업하면 어때? 내 맘이지 뭐. 다만 업무 정지 중에 폐업하면 뭐에 걸려? 내자? 업무 정지 중에 폐업하면 이거에 걸리는데 지난주 배우신 거? 결격사유에 걸리죠. 결격사유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재등록이 안 될 뿐인 거지. 업무 정지 중에도 폐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취소하려고 청문 중에도 폐업할 수 있어? 취소하려고 청문하고 있는데도 폐업할 수 있어? 그럼요. 폐업은 내 맘이야.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특별히 제한을 할 수가 없다. 폐업은 나의 권리니까. 자, 밑에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건데, 개공은 이것과 폐업, 취소된 경우 세 가지. 예, 이거, 폐업, 취소 세 가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절거해야 한다. 뭐 들어가야 돼요? 이전 들어가야지. 이전, 폐업, 취소의 공통점 뭐라 그랬죠? 간판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점 있다 그랬죠? 예. 자, 넘어가고요. 196페이지 가시면 제7절 일반 중개 계약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요 7절에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왜 사실은 중요하냐면, 세 장을 좀 넘겨볼게요. 203페이지 쪽에 가시면 제8절에 전속중개 계약이 있는데, 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속중개 계약. 여기다는 별표 2개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데, 얘를 출제할 때, 전속중개 계약을 출제할 때 얘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뭐랑 이렇게 비교해서 내냐면 일반 중개 계약이랑 이렇게 이제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특히 이제 전속중개 계약은 출제 확률 100% 짜리 주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196페이지 7절에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개 계약이 뭔가를 좀 먼저 잠깐 볼게요. 예, 그걸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밑에 본문 내용 내려오셔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19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삼각형 그림 하나 있죠, 그죠? 거기 이제 삼각형 꼭지점에 개공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밑변에 보면 이제 의뢰인 2명 이렇게 있는데, 그 의뢰인 왼쪽 의뢰인을 매도인이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왼쪽 의뢰인을 누구라고요? 매도 의뢰인. 그러면 이제 매도 의뢰인이 개공한테 물건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보통 이렇게 부탁을 하나요? 팔아주세요. 근데 이제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명령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가, 개공은? 상당히 나쁘지. 왜냐면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명령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기분이 안 나빠요?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죠. 팔아주세요 하고 팔아줄 수 있어요 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의뢰이자 법률용어로 바꾸면 이거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그 개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팔아줘야 돼? 아니잖아요.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접수할 수 있어. 이 접수하는 것은 무슨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 표시를 밝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는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매도인이면 얘가 매수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매수하려고 이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계약을 한 거지? 중개하려고. 그래서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른쪽의 의뢰인을 매수 의뢰인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오른쪽 의뢰인도 와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뭐 좀 하나 사주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렇게 하면 예. 사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예. 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게 일종의 이제 뭐야? 청약의 의사표시고 당연히 팔아드려야죠. 어떤 거 찾으시죠? 라고 접수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계약이 되는 거지. 그럼 중개계약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중개계약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공이 그렇게 의뢰를 양쪽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의뢰인과 의뢰인을, 즉 매도인과 의뢰인을 연결시켜주고 그 둘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에 중개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끼리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면 돼요?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른 얘기죠. 이제 몇 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 의뢰인과 개공. 이거는 의뢰인과 의뢰인, 뭐 혹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이건 당사자 간의 계약,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거의 종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 있고, 전속 중개 계약 있고, 뭐 공동 중개 계약 있고 이런데 이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중개 보수를 받게끔 하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들어가요. 자, 다시 중개계약이 중개보수 청구권의 무슨 요건? 발생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청구권이 아까 발생했잖아요. 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냐면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관청에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를 관에서 등록관청에서 관심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관심은. 근데 요거는 좀 관심이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돼. 예. 그 신고를 며칠 안에 해야 되지? 60일 안에. 그걸 우리 무슨 신고라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하지 않는데 이거는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고. 자, 그러면 먼저 오는 거 뭐 나중에 오는 거 뭐 요거 한번 좀 답변해 볼까요? 이게 선행계약이야. 이게 있어야 개공이 무슨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중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이제 선행 계약이고 이거는 뭐야? 이건 후행, 나중에 결과로 오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 수업을 했는데 그 자기가 이제 뭐 그 중개 보조원으로 20년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뭔지 알겠대.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대요. 20년 동안 그 활동을 했는데 이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 맞아요. 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 맞냐면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중개 계약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받아서 뭐 해? 이게 접수하고 적어 놓으면 그게 중개 계약인데 이걸 별도로 어떤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의식하고 하나? 이건 의식하고 하지 막 도장도 막 찍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로 막 하게 되는 거지. 뭐 혹은 워킹 손님 막 오면 뭐 이렇게 접수하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많아야 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개 계약이 많아야 거래 계약도 끌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많다 이런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인 이유가 그래야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한 장을 넘겨보면 199페이지 중간 박스에 보면 이제 중개계약에 구분해가지고요. 중개계약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독점력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로 구분을 하죠, 이게? 일반, 전속, 독점. 그건 이제 좀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드리면, 자, 이제 세 명의 계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의뢰인이 한 명이 있는데 뭘 팔으려고 하는 의뢰인이요. 이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팔아준다고 했어요. 접수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 옆집도 가보나요? 네. 예. 그리고 또 옆집도 또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물건을 내놓거나 하잖아요. 예. 근데 왠지 이게 되게 우리한테 뭐해 보여요. 좀 익숙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죠. 이런 형태의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일반 중개 계약은 왜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 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거고요. 이에 비해서 한 명의 계공을 정해서 딱 한 명의 계공한테만 물건을 의뢰하고 끝하는 방식. 요거는 좀 우리하고 좀 친숙하지 않은 방식인데 서양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을 뭐로 보면 돼요. 전속이나 독점 중개 계약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많으니까요. 이게 많으니까 이거는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적을 숫자를 쓴 겁니다. 이건 많고 적고 그렇다. 근데 이제 요 계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줘 볼까요? 이 계공, 얘랑. 그러면 똑같은 계공이잖아요. 근데 왼쪽 계공이 유리해 보여요? 오른쪽 계공이 유리해 보여요? 오른쪽 계공이 훨씬 유리해 보이죠? 뭐가 유리하죠? 뭐가? 중개를 완성시킬 확률이 얘는 100%죠. 왜? 나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3분의 1이잖아요. 내가 꼭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같이 경쟁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5명이면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고. 그죠? 만약에 20명이면 5%로 확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만 나가는 거니까 거의 중개 완성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 이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시각을 바꿔서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좀 좋아 보여요? 의뢰인의 시각에서 바라주면 얘가 좋아 보이죠? 왜 좋아 보여요? 빨리 팔릴 것 같은, 빨리 팔릴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좀 뭐 할 것 같은, 안 팔릴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참 희한한 건 이거는 빨리 팔릴 것 같고 이거는 안 팔릴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뭐가 희한하다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 하는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양 애들의 사고는 그게 아니고 빨리 하는 것보다는 얘가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팔아주는 걸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중요해. 그냥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빨리 하는 거. 그냥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장점이 좀 있어 보이고 이거는 뭐가 좀 있어 보여요. 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 단점이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러면 이게 물건이 안 팔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건데 전속에서는 꼭 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보를 공개해서 다수의 계공들을 끌어들이는 즉 소위 말하면 공동중개 방식으로 전환해서 중개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과 전속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보니까 이제 정가 정률은 영어로 픽스라고 해놨죠. 이 픽스가 됐다는 것은 좋은 가격을 받아주던 뭐 안 좋은 가격을 받아주던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똑같은 거. 뭐 이건 이제 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에 비해서 순가는 어떤 목표되어지는 액수를 정해놓고 뭐 가령 10억 입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내가 뭐로 취하는 보수로 취해도 되는 뭐 이런 방식을 소위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데 실무 계공들은 뭐를 굉장히 선호하겠어요. 순가를 굉장히 선호하죠. 순가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특히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면 아파트의 가격이 좀 이렇게 좀 노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상가라든지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은 정찰가라는 게 사실 물론 아파트도 없긴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이렇게 그 가격 자체가 형성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
뭐 하기가 매우 좋아요. 순가 중개 계약을 하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토지 전문, 뭐 상가 전문 이런 계공들은 뭐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뭘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순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하는 계공의 수가 혼자다, 혼자 한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단독. 그다음에 2명 이상이다 그러면 뭐예요? 공동.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실무 계공은 어떤 계약을 좀 선호할까요? 단독 중개 계약을 좀 선호하는데 이유는 혼자서 보수를 다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